오늘은요 선거법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오. 변호사입니다, 저. 네.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정당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소수 정당도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시사상식 핵심만 꼽아서 정리해드리는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지식의 양이 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생님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타 강사 박지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선거법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요 내일이 선거법이 국회에 부의되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입니다. 네. 부의라는 말을 부조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다 배웠어요, 이미. 벌써 배웠나요? 네, 왜 본회의에서 토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논의하고.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부의부터 얘기를 좀 아니, 하겠습니다. 안다는데 왜 자꾸 네. 설명해요? 부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요. 자, 부의가 토의에 붙인다는 뜻이에요. 네. 부의한다고 법안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네. 뭘까요? 표결. 표결. 아닙니다. 상정입니다. 상정. 아, 상정. 와. 이 상정이 표결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부의가 내일 되면 아마 일정 기간 토의를 거쳐서 상정이 되고 상정이 되면 그때는 표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 바뀌는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텐데 네. 요거는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네. 이해시키긴 더 어려운데 선생님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오. 변호사입니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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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제가 좀 도와드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우리 박지훈 선생님은 변호사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박사입니다. 아, 진짜요? 박사입니다. 네. 무슨 박사세요? 상법 상법 박사. 박사. 네. 자, 네. 선거법을 왜 바꾸느냐? 네. 그러면 현행 선거법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총 의원 300명이죠. 네. 그중에 지역구가 253명입니다. 네. 비례대표는 47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거할 때 투표용지가 2개예요. 네. 네. 지역구도 뽑고 비례대표도 한 명씩 뽑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나오고 것처럼 있죠? 네. 이제 그 시의회 선거가 있으면은 네. 그 체육 1번. 후보자가 있는 그렇죠. 투표용지가 하나가 있고 맞습니다. 정당 이름이 쓰여져 있는 투표용지 이렇게 두 개를 저희가 봐서 보통 투표를 하죠. 네. 도장을 두 번 개를 찍죠. 뽑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 돼요. 아. 한 표 차이로 떨어져도 그 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수의 사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권자가 100명이면 그렇죠. 51대 49라면 49가 그냥 아무런 없는 것처럼. 의미가 네. 없죠. 좋은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받았네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너무나 비례하지 않습니다. 좀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예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득표율 자체는 25%예요. 정당 득표율이요. 예. 네. 전체 받은 게 네. 지역구 받은 게 25%. 아니, 정당 득표. 정당 근데 득표율이요. 예. 국회의원 수 아니, 선생님, 선생님, 정당 득표율이라고요. 정당 득표율이 25%. 맞습니다. 네. 정당 득표율요. 네. 국회의원 수는 41%가 됩니다. 네.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많이 받았어요. 7%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 수는 2%밖에 안 돼요. 아유, 예. 이건 너무 이게 차이가 사실 너무 많이 나죠. 네. 그래서 바꾼다는 뜻입니다. 괴리가 생기는군요. 진짜 괴리가 심하네.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현행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자, 네. 다음은 바꾸는 걸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민주당은 현행 제도로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국회의원을 네. 보유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지지는 많이 받는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네. 지금 패스트트랙이 됐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된 겁니다. 내일 부의가 되죠. 내일 부의가 되죠. 네. 자, 의원 총수가 300명인데 지역구 의원을 225명을 하고요. 비례대표를 좀 늘립니다. 네. 75명입니다.
그 중에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겁니다. 와, 이게 어렵다. 말이 너무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무슨 말인지 요거 모르겠어요. 설명하러 제가 나온 겁니다. 일단 네. 뭐 지역구 의원 네. 수를 줄이고 거기서 28명을 빼서 비례대표로 28명을 더 넣겠다까지는 네. 이해가 가요. 자, 준연동형, 예. 연동형 이게 상당히 사실 어렵거든요. 네. 아주 쉽게 말하면 연동형은요. 정당이 받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준연동형은 뭐냐면 준자가 지금 들어와 있죠. 준자가. 네. 100%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절반만 딱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 하진 않고. 네. 와, 이게 차 자, 안 그려지는데.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이해되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예시를 좀 자,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로 갑니다. 요거를 보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요. 네. 선생님도 이런 뭐 실수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KBS 국의 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300 중에 우리 더 라이브당 네. 정당 득표율이 10%일 때 이 더 라이브당의 총 의석수는 얼마가 될지. 다 30석. 이게 지금 뭐 연동형일 때 지금 연동형이나 네. 준연동형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네.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총 뭐 10%니까 300에 10%니까 30석. 오. 네. 근데 우리 더 라이브 당에서 받은 지역구 의석이 10곳입니다. 여기서 단선이 됐고요. 자,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정당 득표율이 10%이기 때문에 300에서 0.1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30. 30씩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30석을 확보해야죠. 해야 되죠. 네. 근데 30석 중에 10석이 있죠, 지금. 네. 지역구에서. 10석을 빼면 원래 같으면 연동형은 20석을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비례대표로.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준연동형이에요. 예. 절반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10의 절반인 20의 절반인 10만 받아서 20석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비례대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 웃습니까, 최욱 학생? 그 30석에서 10명이 네. 지역구로 단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원래 20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준이기 때문에 네. 20석의 절반인 10석만 받는다. 10석만 받고 그래서 준연동일 경우에는 전체 의석수가 아이고. 20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죠? 학생이 어떻게 더 잘하네요. 예. 계산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연동형은 조금 이해가 쉬운데 준연동형은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찍으십시오. 그대로 지금 선거 방식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찍고 계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할 때 방식 이런 겁니다. 절반은 연동형으로 받아가고 절반은 그냥 지금 방식대로 배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요. 네. 그 각 당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거 네.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 그렇죠. 뭐 바꾸자는 입장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은 만약에 연동형일 경우에는 의석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준연동일 경우에는 50%만 받다 보니까 본인이 속한 당에는 손해다. 네. 그래서 좀 반대하고 있고 막 그러진 않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받으니까 많은 당들이 찬성할 것 같은데 네. 큰 당들은 싫어하겠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소수 정당은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요?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 유리할까요? 아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네. 정작 차지할 수 있는 그 의석수는 적으니까 찬성하지 않을까요? 근데- 7%만큼의 달라. 또 소수 정당 중에 뭐 네. 대한신당이라든지 뭐 민주평화당인지 이런 당들은 좀 불리할 여지가 또 있습니다. 네. 뭐가 불리하냐면 이렇게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면 지역구가 통폐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구들은 두세 개를 합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수 정당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소수 정당도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구 색이 28개가 감소가 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지역 기반이 강한 정당은 좀 불리하고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 뭐 정의당 같은 경우겠죠. 이 경우는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정당마다 뭐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우리 국민이
이해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받은 만큼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욱 학생이 참 오늘 똑똑해요. 똑똑한 게 아니고 상식 아닙니까? 참 상식적입니다. 네. 자, 결국 더불어민주당 안을 보면요. 지금 조금 조정을 했어요. 지역구는 240석, 비례대표는 60석. 그렇지만 비례대표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준이 아니고. 하자라고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역구 270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뭐 지금이랑 별로 바뀌는 게 없네요. 근데 이제 100% 연동형으로 하자. 조금 바뀌긴 한데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박혀 있는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입장인가 보군요. 더 줄이자. 아예 뭐 그냥 그런 국회의원 취지입니다. 총수를 줄이자는 입장인 왜 건가요? 웃습니까? 아니, 왜 그럴 수 있지요. 민의를 네.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비례대표 폐지는 좀 역행하는 느낌은 그렇기 있네요. 때문에 어떻게 국회에서 토의를 하고 어떻게 표결이 될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네. 저 모션은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도 쉽고 친절하고 불안한 설명 고맙습니다. 학생들 감사합니다. 네, 차렷 선생님께 인사 고맙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고맙습니다.